네, 북한이 지금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력 도발을 하기 위해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님 모셨습니다. 국정원에서 남북관계 담당하셨었고요. 네. 청와대 비서관 재직하셨고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지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김일성대 출신이시고요. 북한노동당 행정부 산하기관에서 비자금 문제 비롯해서 북한의 내밀한 정보들 많이 다루셨던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먼저 북한의 이른바 중대 제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 잠깐 먼저 들어보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보시죠. 음력 설 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그동안 비방 중상을 지속해온 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수부터 중단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며 매년 국제적 관례 및 합의에 따라서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도 공식적으로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호상 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핵 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의 핵 개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네. 자, 북한의 이 이른바 중대 제안 의도가 무엇이라고 분석하셨습니까, 교수님? 일단 가장 큰 목적은 네. 2월부터 시작하는 키 리졸브 훈련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이 훈련이 방어적 훈련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제 관례에 따라서 이제 북한에도 통보가 되고, 예. 중국에 통보가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훈련을 북친 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이제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북한은 12월 초부터 동계훈련 중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그 기교화 부대, 그다음에 포병 부대가 실제 포사격 훈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병 부대도 이제 천린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현재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는 북한이 그 장성택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장성택이 그 많은 그 자금을 석탄을 중국에 수출하고 하면서 그 자금들이 군부에 안 가고 다른 예. 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북한이 현재 상당히 보급이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현재 훈련도 하기 힘드니까 대응훈련 하기 힘드니까 한번 찔러보는 거죠. 예. 니들 우리가 하기 힘드니까 니들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비방 중지 문제인데 우리 정부는 북한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예, 없죠. 없습니다. 그러네요. 없고 예. 만약에 비방이 있었다면은 우리 언론에서 네. 북한 체제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인권 문제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게 북한에 대한 비난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정부가 비난했다 이렇게 이제 몰아서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비난은 말도 못하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부친년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이런 그런 그건도 하고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비방 중지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언어 도단이고, 그다음 비핵화 문제도 우리는 핵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에 대해서 핵전환을 막기 위해서 상호 조치를 취하자 예.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네 핵무기가 동족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작년 2월 달에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핵실험 직후에 전방을 방문해서 김정은이가 적진을 벌채버리겠다라고 예. 말한 적도 있고, 또 우리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한테 예.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 만들려고 그러니까 예. 빨리 다른 나라 피신하라 예. 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런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핵 문제 관련해서 상호 조치를 취하자 그러는 것은 언어 도단이고, 또 자기네 핵무기가 민족 공동의 보검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공동의 뭐요? 보검. 보검. 네. 예. 보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좀 어불성설이, 그래서 이번 제안 자체가 네. 이건 말장난도 아니고 예. 황당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 군사 훈련 자기들이 동계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한미 군사 훈련도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셨는데, 자,
좀 궁금한 것이요. 북한이 실제로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 정권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낍니까? 어떻게 느낍니까? 그렇죠. 뭐 작년에는 B-50이 날라왔고 예. 핵 잠수함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번에 또 핵 항공모함 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고 네. 사실 뭐 한미 합동 전력과 이제 북한의 전력을 기술적으로 비교하면 사실 게임도 안 되죠. 예. 핵 잠수함이라고 할까, 뭐 B-52, B-2, 그다음에 뭐 핵 항공모함 이 모든 전력을 비교하면 이제 게임이 안 되는데 북한은 김정은 특히 그 최고위층은 항상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언제 그것이 이제 자기한테 날라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뭐 역사적 지금까지 흘러온 경험을 보면은 뭐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었고 예. 그리고 한미가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하거나 또 그런 온지를 주거나 한 적은 거의나 없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이 이제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고 이번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 목적은 뭐냐면은 예. 남북 사이의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대남 공세 일환입니다. 사실 신년사 김정은이 하고 뭐 백해무이간 비방 중상 중단하자. 예. 그다음 남북 관계를 위한 좋은 환경을 마련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야, 그럼 이산가족 상봉하자. 인도적인 거. 예.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 뭐, 사실 북한에 한 방 먹은 거죠. 예. 김정은 생일 맞으면서 며칠 동안 그 답을 못 준 거 아닙니까? 네, 네. 못 주고 군사훈련, 그 다음에 좋은 계절, 여기, 구실을 대고 이제 고조를 했는데, 예. 말이 안 되는 고졸이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추가적인 공세, 그 다음에 자기네 합리화,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국방위원회 중대 발표로 이렇게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정부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중대 제안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 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냥 자기들이 그 구실을 대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한 거죠. 첫째가 비방 중상인데 네. 우리가 언제 북한 비방 중상 할 일이 없어서 비방 우리 중상. 언론들을 자꾸 문제 삼는 것 같다고? 언론도 사실 대체적으로 예. 김정은 제1비서 김정은 1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대체로 네. 북한은 절대로 우리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까지라도 예. 깍두다하게 예우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별의별 악담을 다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비방 중상은 자기네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중재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한미 훈련 예. 이 국제 관례에 따라서 이제 통보 다 하고 하는 겁니다. 해온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하고 이제 다 합의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예. 방어훈련이고요. 그건 뭐 북한이 하라 말라 할 일도 아니고 예. 자기네도 군사훈련 하고 있거든요. 하니까 네, 네. 그다음 핵 문제, 그 핵 재난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취하자. 핵 재난 우리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북한 때문에 이거 제기된 문제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핵 무기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자, 지금, 이 문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이른바 중대 제안, 이것을 자신들이 먼저 실행하겠다 하는 뜻을 밝히고 남한도 이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라고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중대 제안을 실현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북측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미 선언을 한 대로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비방중상 안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죠? 네. 자,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실천적인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어쨌건 그 비방중상 그 문제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우리 정부가 제안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자, 북한이 좀 이례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좀 뜬금없는 제안을 하고 우리 측이 일축하니까 그 다음날 또 노동신문 통해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교수님? 네, 일단 예. 이 사람들이 절박하게 예. 일단 막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중지시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북한이 남침을 해도 미군 전력이 한반도에 뭐 이렇게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현재 예. 무력화시키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한미 동맹 간의 금을 동맹 관계를 훼손시키고 예. 나아가서는 막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막 그런 저입니다. 예. 현재 우리
우리 정부는 네. 오히려 북한보다도 예. 그 남북 대화가 굉장히 절실한 상태입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선 공약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얘기를 했고 또 정부 들어서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얘기하면서 동북아 평화적 구상이라든가 유라시아 뭐 이니셔티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현재 모든 것이 현재 남북관계 개선에 걸려 있거든요. 네. 우리 정부가 굉장히 그 남북관계 개선에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을 좀 하고 있는 건데 북한이 그 이렇게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전략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김정은이가 그 핵실험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해서 또 유엔 제재가 3자 제재가 왔고 그다음에 호전성 때문에 남북 관계도 개선 안 되기 때문에 예. 일단 뭐 김정은이 자신의 이미지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그 선군 정치를 통한 그런 그 강력한 그 노선에 대한 책임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북한 주민들이 만약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은 어느 정도 남한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생활이 개선된다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책임의 측면이 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한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예. 팀 스피릿 훈련을 제발 하지 말라 달라고 해가지고 2년 동안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적이 있고 또 나아가서 팀 스피릿 훈련이 없어버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생긴 게 키 리저브 훈련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네. 북한이 주장을 해서 들어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 예. 일단 한번 주장하고 보자. 왜 남한 정부가 상당히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면 혹시나 맥힐지 모른다. 네. 가능성은 낮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안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위장 평화 공세를 전개하면은 네. 우리 국내에 있는 그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종북주의자들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종북주의자까지 아니더라도 굉장히 친북적인 인물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그분들이 북한 제의를 좀 받아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남 갈등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노리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평화지향적이다. 남한하고의 관계 개선하는 평화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때문에 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평화지향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전쟁을 벌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네. 더군다나 우리가 이 정당한 입장에 대해서 유엔이 제재 요청하는 것은 더욱더 부당하다 하는 그런 국제적인 그런 여론도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네. 자, 연구위원님. 중대재한 실천 행동을 먼저 하겠다. 자신들이 먼저 하겠다라는 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까? 비방 중상 수위를 줄이겠죠. 예. 그리고 둘째는 군사훈련 관련 언급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연평도도 좀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변에서 이제 헬기를 후방으로 가져가는 문제, 그런 군사적 조치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군을 축소하는 그런 것도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훈련도 좀 중단하거나 축소하거나. 예, 서해 5도 쪽에서는. 그렇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이 수세에 몰려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군수 물자들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군사 훈련을 우리의 수준에 대응할 정도로까지 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거든요, 자원이. 그게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수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핵 문제인데, 핵 문제는 또 육자회담 작년에도 계속 육자회담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네네. 존재 조건 없이 나가겠다. 예. 근데 미국이나 우리, 또 국제사회는 너 육자회담 나가봤자 의지가 없는데 뭘 해결할 수 있냐 이런 입장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의 상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 장성태 초연과 관련돼서 김정은 우상화가 지금 아주 급속도로 이제 팽창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김정은 유일 지배가 이제 확장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다음 날에 또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 그다음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미리 잘 짜고 있은 거예요. 짜고 있고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 경쟁이 지금 아주 국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남 전략, 대남 공세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당신네. 예. 하니까 이제 이걸 짠 거죠. 해서 자, 군사훈련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공세를 펴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네. 2차, 3차로 이러저러 하는 것들 가겠다. 이런 것으로 지금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 사실 비방 증상 같은 경우에도 그 개성공단 닫은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언론이 최고 전원 모여겠다. 네. 북한이 이제 저러다가 우리하고 좀 하는 척 하다가 자기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제 안면 몰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네. 또 어느 언론사 꼬투리 잡고 우리 개성공단 중단하겠다. 아니면 우리 지금 남북관계 하던 거 다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군사훈련도 같습니다. 어느 군부대 무슨 구호 하나 그 투집 잡고 뭐 별의별 짓 다 한 거 아닙니까? 네, 과거에. 네.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사교 훈련 같은 거 갖고도 또 투집 잡아서 이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쌓이지 않고 구축이 되지 않은 이상은 예. 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진정성. 예. 예. 어쨌건 오늘까지 또 다시 우리 정부가 거부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노동신문 통해서 중대 제안을 자신들이 먼저 실천하겠다라는 것을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지금 교수님께서는 뭐 이미지 개선 또는 그 평화에 대한 명분 쌓기 그리고 실제로 자금도 좀 필요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자 일각에서는 지난번 중대 제안 이른바 나왔을 때 혹시 이것이 평화의 그 말씀하신 맥락에서 평화 명분 쌓기를 하다가 뭔가 느닷없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3월 4월 중에 네. 그런 그 분석도 했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그 북한도 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예. 대내 주민도 좀 민심도 좀 다스리고 그다음에 또 김정은도 중국을 가고 싶습니다. 예. 중국을 가려면 일단은 막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예. 전향적인 입장을 좀 보여야 되겠지만 네. 또 남북한 관계 개선도 또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중국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 다양한 목적 때문에 예. 김정은이 일단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되는 그 절박한 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드렸지만 굉장히 그 남북관계에 절박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현재 저렇게 아직까지 우리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 조치, 진정성을 안 네.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북한 체제, 북한은 김정은이 장군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장군님이라는 사람은 외적의 침입이 없으면 장군님 소리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키 리저브 훈련이나 독수리 연습이 상당히 반가운 겁니다. 예. 그 기간 중에 막 그냥 남조선과 미국이 북침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대형 훈련을 해야 된다면서 국민들을 막 그냥 쥐어짜고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통치의 정당성 거기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맙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마 제 생각에는 2, 3, 4월 중에는 남북관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 중에 오히려 우리의 군사 연습을 방어적인 군사 연습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국전 도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국 가기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네. 제 생각에는 예. 누가 했는지 모르는 그런 도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잠수함을 보내서 천안함 같은 사건을 벌인다든가 그래서 오리발을 내밀든가 네. 아니면 사이버 테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고첩이나 예. 우리 종북주의자를 활용을 해서 네. 우리 이제 기관 시설에 대한 방화나 이런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책임 회피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 찾아보면은 이게 분명히 북한이 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벌이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근에 그 남북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 일지들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픽으로 잠깐 보시고, 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견해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관계 개선을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김정은이라고 하면 또 비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강조를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는 진정성이 의문이 든다라는 반응을 1월 3일 날 내놓았습니다. 1월 5일에는 조평통이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라는 또 반응을 내놨고요.
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을 했지만 사흘 뒤에 이것이 좀 우왕좌왕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한미 군사훈련 문제를 들면서 좋은 계절에 하자. 그리고 설 상봉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고요. 1월 9일에 우리 정부는 유감이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금강산 관광 문제도 논의는 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밝혔고요. 자, 1월 15일에는 조평통이 우리 훈련을 들어서 파국 위기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1월 16일에 예정대로 하겠다. 그리고 그날 국방위원회 명의로 이른바 중대제안이 나왔고 우리 정부가 다음 날 거부의 뜻을 밝혔고 또 조금 전에는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먼저 실천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김 의원님은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지금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거 아닙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네. 정상화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온 비정상적인 행태들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예. 정상화한다는 거죠. 개성공단 정상화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비정상적인 행태를 북한에 매달려서 정상화하게끔 했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산가족 지금 북한이 지금 토를 다는 거 아닙니까? 네. 토를 다니니까 남북 관계에서 토를 다는 거죠. 토를 달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토를 달지 말고 어디에 엮어 놓지 말고 하나하나씩 할 수 있는 거 실내 쌓기 하자. 이산가족 상봉 이거 무슨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상관하지 말자. 네. 총폭탄 이산가족 상봉하는데 날아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쏘지도 않을 거고요, 그쪽에. 예. 그러니까 그거 이산가족 상봉하자 이거 아닙니까? 다른 거 토를 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게 되면은 또 다른 거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근데 이제 북한은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비방 중상 자기네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군사훈련 연례적인 건데 자기네도 하면서 또 그러고 그다음에 핵 문제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문제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정상화를 조금이라도 정상화하는 거 그다음에 진정성을 보일 때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원칙이고 또 해야 할 그런 대북 정책의 방향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남북관계의 현 주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두 분 견해 들었습니다. 김정모 교수님, 김광진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